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엔지니어링 꿈나무 푸른교실 제25기 환경기자단 서천중학교 최현진입니다.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환경과 생태줄 많은 10대 등 환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고 읽어봤을 수많은 환경도서 탄생의 주인공이 드디어 우리 꿈나무 푸른교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원형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원영입니다. 제 책을 읽어보셨다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수많은 책을 쓴 건 아니고 지금 한 14권 정도 책을 냈고요. 네, 그 꿈프 환경기자단, 네. 저도 관심이 많아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궁금한 게 저에게도 많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이번 꿈프 환경기자단 모집의 열기가 역대급으로 뜨거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작가님과의 인터뷰 기회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워낙 환경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쓰셔서 다 나열하기도 힘들었는데요. 그중에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라는 제목이 유달리 눈에 띕니다. 라면을 좋아하는 꿈프 친구들한테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그 책은 21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제 계절별로. 그러고 그 이야기, 21가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으면 왜 숲이 사라질까? 그걸 사실 이 책을 냈을 때 어른들도 몰랐어요. 라면하고 숲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나무젓가락 때문에 숲이 사라져. 또는 그 컵라면에 종이니까 그 숲이 사라지는구나 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라면은 이제 튀긴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을 튀기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을 어디서 생산을 하냐면 숲을 없애고, 특히 전 세계의 한 85%의 파뮤라는 기름으로 튀기죠. 그 파뮤가 전 세계에서 한 85%쯤 되는 파뮤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오래된 숲, 그걸 이제 원시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없애고 그 자리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파뮤를 짜는 그 기름 야자를 심고,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많이 먹으면 숲이 사라져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예, 꿈프 친구들도 라면을 좋아하고 저도 라면을 좋아해요. 사실 저도 이번 주 목요일에 라면을 먹었는데요. 작가님 답변을 들으니 숲을 위해서 이제서라도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작가님께서 이번 그린 인터뷰에 출연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꿈프 기자단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몇 가지를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정원, 최연아 기자님의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저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여기 오는 길에도 그 전철역에 내려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개천? 그러니까 작은 이제 뭐 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 흰밤 검둥오리 2마리가 먹이를 먹으려고, 그거 자맥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꽁지 김만 보여요. 그리고 막 그 밑에서 물속에서 수초를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 중에 오른쪽에 나뭇가지에 오목눈이라고 하는 작은 새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 새가 앉아서 계속 예쁜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 좋아하고 숲 좋아하고 동물들 좋아하고 곤충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환경이 어쨌든 계속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런 쪽 책을 쓰게 됐고, 또 하나 왜 청소년 책을 많이 쓰느냐. 어른 책도 여러 권 쓰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책을 왜 많이 쓰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제가 왜 많이 쓸까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금 어른들이 너무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인데 당신들이 왜 이렇게 망가뜨려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걸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라. 이런 이유로 이제 청소년 책을 많이 쓰게 됐죠. 이런 작가님의 노력 덕분에 환경이라는 주제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책 중에서 착한 수비는 없다라는 책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책의 뒷면에 적힌 똑똑한 소비는 있다라는 제목과 연관이 되는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잠깐 소개하는 의미로 착한 소비와 똑똑한 소비에 대한 설명과 꿈프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똑똑한 소비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 책 제목이 착한 소비는 없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 그 현진 친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소비를 하는 게 쓰레기도 많이 남기고, 뭐 탄소 발자국도 많이 찍고, 그래서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착한 거야. 뭐, 원료도 뭐 좋은 거고, 유기농으로 재배했고, 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또 재활용해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지구에 있는 생태계를 크든 작든 파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착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껏 해요. 그래서 제가 착한 소비는 없다고 한 거고, 그럼 똑똑한 소비는 뭐냐? 정말 꼭 필요한 소비. 정말로. 근데 소비라는 것 자체가 다 지구의 생태계를 크든 작든 망가뜨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소비를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할 수 있는 최소한, 그리고 가능하면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쪽, 이런 쪽으로 소비를 하자. 그래서 똑똑한 소비는 있고 착한 소비는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착한 소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저는 답할 수가 없어요. 똑똑한 소비를 하자. 내가 예를 들어 똑똑한 소비 그 이제 책 뒷면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방법을 적어 놨어요. 가령 지금은 물건이 너무 흔한 세상이에요. 그죠? 네. 알죠? 네. 네. 그리고 물건을 고쳐서 써본 경험이 있나요? 그렇게 막 별로 없어요. 하진 그죠? 않아요. 예. 이게 물건이 넘쳐나도록 많은데 지금 세계 인구가 몇 억쯤 되냐면 제가 현진 친구만 했을 때 세계 인구는 한 40억, 50억 요 정도였어요. 지금 80억이 넘었어요.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인구는 배 이상 증가했는데 제가 현진 친구만 했을 때는 물건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네. 심지어는 책가방도 이렇게 손잡이가 떨어지면 꿰매서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저희 집이 가난했냐? 안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다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인구가 배로 늘었는데 고쳐 쓰거나 꿰매 쓰는 사람들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물건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이 대체 어디서 이렇게 넘쳐났냐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계속 지구에서 꺼내는 거 아니에요, 원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물건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거를 내가 꼭 이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르게 이걸 대체한다는 말 알죠? 대체할 수 있는 거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이거 진짜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3번은 적어도 나에게 물어보면 우리 모두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양심이 필요 없어. 네가 그냥 갖고 싶은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게 똑똑한 소비죠. 말씀해주신 방법들이 사실 그 이식하고 하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 실제로 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저와 꿈프 친구들이 조금씩 실천해 보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박수진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기자단으로서 글을 쓰는 활동을 하게 되니까 관련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글을 쓸 때 필요한 정보를 찾는 작가님만의 꿀팁이 궁금합니다. 꿀팁이요? 꿀팁이 작가, 이건 사람들마다 글 쓰는 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검색하는 거는 누구나 하죠. 그런데 이제 검색 이전에 사실은 요즘 그 챗 GPT 나온 거 알죠? 그건 잘 몰라요. 이제 그 정말로 검색을 마음껏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검색 그 뭐라 그럴까 뭐 아무튼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런데 도구가.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사실은 내가 어떤 게 궁금한지 정확하게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어디로 해야 돼요? 뭐 구글을 볼 수도 있고요. 네이버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물론 그 이전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가 진짜 궁금한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없이 그냥 뭐 기사 써야지. 근데 어떤 기사를 쓸 건데? 누구나 다 아는 기사는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가 궁금한지, 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환경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고 이건 왜 벌어졌는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꿀팁은 뭐냐면 자기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 꿈프 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 걸로 알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제 책이 14권되는 제 책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그 소스를 다 제공할 거거든요. 네. 읽어보고 여기서 또 궁금해. 왜 작가는 이렇게 썼지? 아닐 수도 있잖아. 했을 때 이제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보든가 책을 또 다른 책을 찾아보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꿀팁인가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료 조사도 하시면서 글을 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쓰신 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글이나 문장은 없는지,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네. 700매쯤 되는 원고 하나를 끝냈어요. 이제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책이 나올 예정인데 이번에 뭘 했냐면 생태 감수성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제가 그동안 환경에 대한 뭐 에너지, 기후 변화, 뭐 소비, 쓰레기 문제, 제로 웨이스트까지 다 이제 글을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왜 사람들은 아는데도 실천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되게 사실은 알고 보면 모르는 거 없고 뭐 사소한 것 같은데 왜 실천이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이렇게 천변을 걸어오다가 오리도 보고 오목눈이도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걸을 때 사실 그런 동물들 잘 몰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걔네들이 살고 있는 곳에 걔네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책에 애착이 가느냐, 어떤 이야기에 다 애착이 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이제 700매나 되는 그 원고를 이제 탈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출판사 보내기 전에 쭉 읽어왔어요. 읽다가 제 글을 제가 읽고 몇 번이나 눈물이 났어요. 되게 이제 저희 집에는 아파트에 새 모이를 주는 버드 피더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설치를 해놓고 날마다 이제 새들에게 이제 먹여주고, 근데 지금 이제 봄으로 가긴 하지만 추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그릇도 주는데 물그릇이 물이 다 얼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물을 먹을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물이 좀 덜 얼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방법들도 막 생각하고 그 동물들하고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식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보세요. 아직 꼭 제목도 안 읽어봐야겠습니다. 책이 제목도 안 정해졌지만 그래서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동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개구리가 수원 청개구리라는 개구리가 원래 살던 서식지에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거기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도로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어요. 대체 서식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주해놓고 근데 걔네도 여기서 계속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어딘가로 이주를 또 해. 왜냐면 새를 사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네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원 청개구리 입장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수원 청개구리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야.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살란 말이에요? 너무 가엾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읽다가 제가 마치 수원 청개구리의 입장이 된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꼭 읽어봐야겠네요. 역시 작가님의 글도 재밌지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글도 꼭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질문을 끝으로 작가님과의 인터뷰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팬이라면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환경 활동가로 또 도서 작가로서 그리고 커뮤니케이터로서도 활동하셨는데요. 혹시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활동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제가 공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그림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책은 제가 다 그림을 그렸어요. 새도 있고 삭이라고 하는 고양이과 동물 혹시 알아요? 아니요. 삭. 삭. 네, 삭도 그렸고 다양한 그림을 그렸어요. 날마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글로 사람들이 요즘은 잘 안 읽잖아요. 네. 그리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환경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릴 때 여기 현진 친구만 했을 때 꿈이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림으로 어쩌면 한 5년 뒤에는 화가로도 환경 화가로도 한번 활동을 해볼까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그린 인터뷰를 통해 작가님과 책이 아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매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님만의 콘텐츠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